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정보가 유출됐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스팸 전화도 많아진 것 같고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서 불안해요.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적으면 이상한 데 쓰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뉴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보도가 나가면 불안하죠. 내 정보가 딴 데 도용되나 싶기도 하고.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과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개개인에게 특화시킨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우리는 더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가 커지면서 개인정보의 침해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피해 역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개인정보의 침해가 가져오는 문제,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를 실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에게는 스팸 전화, 스팸 문자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전적 손해와 각종 강력범죄에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주요 영업자산인 기업 또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뿐 아니라 집단 손해배상으로 기업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개인정보의 유출은 공공행정 서비스의 신뢰 하락, 국가 브랜드 하락 등 국가 사회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며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이 사회적인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980년 OECD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요. 유럽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지침과 법이 제정돼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3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이 제공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 관리, 파기를 위한 필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 정보 주체의 권리와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기관, 기업, 이 단체, 개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요. 분쟁 조정 및 단체 소송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맞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유기간, 마지막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거부할 경우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정유사나 화장품 가게에서 멤버십 카드 가입 신청을 받을 때 월 소득이나 학력 등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 멤버십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사업장에서는 수집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수집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우를 위한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사업자가 신체 장애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수집 근거가 법령에 없다면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이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출생연도로 변경하는 등 민원 서식 개선을 통해 고유 식별 정보를 수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공공시설은 물론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입니다. CCTV 설치에 따른 범죄 예방이라는 CCTV 설치의 장점과 이 사생활 침해라는 CCTV의 단점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CCTV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범죄의 예방과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운영할 경우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지정된 범위를 넘어 다른 곳을 촬영해서는 안 되며 CCTV의 녹음 기능 또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 주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시간, 그리고 관리 책임자와 연락처가 적힌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수집하고 이용한 개인정보를 PC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등에 저장하고 관리할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잘 관리해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보호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 사항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보호 조치로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장의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내부 관리 계획은 사업장 내 개인정보 취급자 전원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안전성 확보 조치 계획, 교육 계획,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리적인 보호 조치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기술적 보호 조치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사업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만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통제해야 하며 수행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을 달리해야 합니다. 같은 부서라 해도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까지 고객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퇴직, 정보에 따라 권한 삭제 등의 조치를 신속히 반영해야 하며 권한 부여, 변경, 말소 등의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합니다. 실예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직원이 퇴사를 했음에도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고객 정보를 불법 탈취한 뒤에 경쟁업체에 판매한 사례가 발생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한 삭제 등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 기관에서 관리자 아이디 하나를 여러 직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반드시 아이디는 1인 1계정을 사용해서 명확한 개인정보 접근 기록이 남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업에서 수집한 고유 식별 정보, 바이오 정보, 비밀번호는 중요 정보이기에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반드시 암호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해킹 시도 등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접속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추적 감사 등 사후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에 비밀번호는 안전한 생성 규칙에 따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관리해야 하고요. 방화벽이나 백신 등 접근 통제 시스템,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물리적인 보호 조치 역시 중요한데요.
물리적 보호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보호 조치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USB 등 보조 저장 매체는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이처럼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것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정보 주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겠죠. 각 기업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는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보유 기간을 비롯하여 외부 기관에 제공하거나 위탁할 경우 제공하고 위탁하는 내용까지 알려야 합니다. 특히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감독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감독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의 내부적 관리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탁할 경우 수탁업체에 조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탁 사실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 내용과 수탁자를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문서화해야 하는 점과 반드시 위탁 사실을 공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업자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후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휴사나 계열사 등 다른 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는 다음의 경우 수집한 목적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둘째, 법률의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집한 정보를 목적 내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서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위해 해당 항공사나 호텔에 고객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여행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및 보유 이용 기간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당초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동의받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고지사항을 알려주고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백화점에서 새로 제휴를 맺은 보험업체에 백화점 고객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 상품 소개나 판매 권유를 하려 한다면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범죄 수사나 긴급보호 등을 목적으로 CCTV 화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 정보 주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기가 불가능하면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서 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수집하고 이용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서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복구나 재생이 되지 않게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의 개인정보의 경우 채용 전형이라는 처리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 채용을 위해 보관할 경우에는 접수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의 보호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관리 소홀이나 보호 조치의 부족으로 이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경우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나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각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시 따라야 할 절차, 즉 침해 사고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모든 직원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유출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유출 사실을 게재합니다. 이외에도 각 개별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등의 민원을 접수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열흘 이내에 처리하셔야 하고요. 법령상 열람과 정정, 이 삭제 등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다른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의 조정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 대규모 침해 사고 등 정보 주체의 피해나 권리 침해가 다수에게 있어 같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모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수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꼭 필요한 조치사항. 첫째, 개인정보는 서비스에 필요한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마세요. 둘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제공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세요. 셋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의 필수 보호조치 사항과 관리감독 계획 등을 별도로 문서화하고 관리 실태를 정기 점검 감독하며 홈페이지에 위탁 사실을 공개하세요. 넷째, 개인정보 접근 권한은 업무상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퇴직 등 인사이동 시 접근 권한을 신속히 반영하며 반드시 1인 1계정을 사용하세요. 다섯째, 방화벽 및 정품 백신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접속 기록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여섯째,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유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세요. 일곱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처리 정지 등 정보 주체의 민원을 10일 이내에 처리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여덟째,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며 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운영할 경우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세요.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우셨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이행에 따른 사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자료 또는 각종 교육 홍보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에서 다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교육은 물론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은 물론 요청 시에는 방문 상담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사항을 이해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시스템 운영 관리자,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 모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는 바로 우리의 노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개인정보, 원칙을 지키는 작은 습관에서 지켜질 것입니다.